안녕하세요. 76세 된 오동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일인데요. 제가 평생 택시 운전을 하면서 겪은 일들과 최근에 손자놈한테 당한 일 때문에 정말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로 76세가 되었고요. 23살 때부터 74살까지, 그러니까 51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2년 전에 그만두고 막내 아들 집에서 살고 있어요. 막내 아들 가족은 아들, 며느리, 그리고 대학교 3학년인 손자 민준이가 있습니다. 제가 택시를 그만둔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딸리기도 하고 허리 디스크에 어깨 50견까지 와서 운전대를 잡기가 힘들어졌거든요. 당뇨도 좀 있고 해서 가족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받고 있는 국민연금이 월 45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없었고 나중에 생겨서 가입한 기간이 짧아서 많이 못 받고 있어요. 그래도 용돈 정도는 되니까 아들한테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택시 면허는 2년 전에 3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 돈은 적금으로 넣어놨고 비상금으로 500만 원 정도 따로 빼둔 상태입니다.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아서 돈을 많이 쓰지 않거든요. 하루에 밥값이라고 해봐야 5천 원도 안 쓰고 버스비 아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는 다 걸어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제 손자 민준이입니다. 이 녀석이 컴퓨터공학과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는 안 하고 게임만 해요. 하루 종일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고 친구들이랑 PC방 가고 그러면서 돈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손자니까 귀엽기도 하고 제가 연금 받는 게 있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점점 버릇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사야 한다면서 10만 원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게임이 뭔지 잘 모르지만 1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생활비인데 그걸 게임에 쓴다고 하니까 좀 아깝다 싶어서 그게 꼭 필요한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는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왜 간섭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차피 할아버지 연금도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번 돈도 아닌데 뭘 아끼려고 그래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좀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손자니까 참고 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한 번 주니까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용돈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거 사야 한다 저거 사야 한다 하면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어느 날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민준이가 늦잠 자다가 나와서는 할아버지, 또 일찍 일어나서 TV 소리 크게 틀어서 잠 못 잤어요 라고 투덜거리더라고요. 저는 TV 소리도 작게 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는 할아버지 세대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거 알겠는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저는 밤늦게까지 공부해서 늦게 자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한다고 해서 뭘 하나 봤더니 밤새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공부라고 하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 일인데요. 민준이가 친구들 3명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저는 손자 친구들이니까 음료수도 사다 놓고 과일도 깎아서 내줬어요. 예의상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걸 들어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준이가 친구들한테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택시만 몰았어요. 학력도 없고 그냥 운전만 하고 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용돈은 받잖아라고 하니까 민준이가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는 이제 돈만 축내는 존재예요. 집에서 밥도 먹고 전기세 가스비도 다 쓰고 그러면서 연금으로 받는 45만 원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솔직히 우리 할아버지는 무능해서 택시나 몰았던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냥 연금이나 받으면서 조용히 계시면 되는데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려고 들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자 체면도 있고 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밤새 뒤척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23살 때 택시를 시작한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고 대학 갈 형편도 안 됐죠. 그때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지도 않았고요. 택시 면허를 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험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면허를 땄고 개인 택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차를 사서 시작했는데 하루에 16시간씩 운전을 했어요. 새벽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운전했습니다. 밥도 차 안에서 먹고 화장실도 급할 때만 갔어요. 그렇게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5남매를 키우고 있었어요. 큰아들부터 막내딸까지 모두 다 학교 보내고 먹여 살리려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고 저는 하루 종일 택시 운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택시 일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운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택시를 하면서 수첩에 특별한 일들을 기록해 왔어요. 처음에는 매출 정리를 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이나 특별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어느 날은 임산부가 진통 때문에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신호등도 무시하고 병원까지 달려간 적이 있어요. 나중에 그 가족이 고마워서 아기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병원에서 나오시는데 갈 곳이 없다고 우시더라고요. 자식들이 모두 바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짐까지 들어드렸어요. 요금도 받지 않았고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술 취해서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다 준 적도 있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울고 있는 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20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인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날 밤늦게 한 아저씨가 택시를 탔어요. 목적지를 물어보니까 산속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일반 택시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다른 택시 기사들은 모두 거절했는데 저는 그 아저씨 표정을 보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위독해서 마지막 면목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륜구동 택시로 바꿔 타시라고 하고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험한 길이었어요. 눈도 많이 쌓여 있고 길도 좁고. 그런데 다행히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그 아저씨가 고마워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분이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많은 분들이 고마워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수첩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 한 번은 새벽 시간에 응급실에 가야 하는 환자를 태웠는데 그분이 의식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응급실 직원들을 미리 연락해서 대기하게 하고 병원 앞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완쾌되어서 찾아오셨는데 택시기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손자가 저를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나니까 제가 평생 해온 일들이 정말 무의미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정말 무능해서 택시밖에 못한 건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우울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들한테 말하자니 괜히 가족 사이가 껄끄러워질까봐 그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번에는 저한테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인사를 하니까 내라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제가 뭐 좀 가져다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됐어요. 할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우리 할아버지는 구식 사고방식이라서 대화가 안 통해요. 그냥 무시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민준아, 너희 할아버지는 뭘 하셨던 분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민준이가 그냥 택시기사예요. 별로 대단한 건 없어요. 학력도 없고 그냥 운전만 하고 사신 분이에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컴퓨터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고 그냥 옛날 사람이죠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도 할아버지니까 존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민준이가 존경할 게 뭐가 있어요? 평생 택시나 몰고 지금은 연금만 받아먹으면서 집에서 빈둥거리는데 솔직히 돈만 축내는 존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방에서 나와서 민준이 앞에 서서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고 물어봤습니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면서 아 할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말 다 들었다. 할아버지가 돈만 축내는 존재라고 했지? 라고 하니까 민준이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변명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게 맞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는 택시를 몰면서 너희 아버지를 키웠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너를 키우는 동안에도 내가 도움이 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친구들 앞에서 그러시면. 라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 앞에서? 내가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무시한 건 생각 안 하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40년 넘게 써온 수첩들을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수첩이 10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민준이한테 이걸 한번 봐라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40년 넘게 택시를 하면서 기록해온 일기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냥 운전만 하고 산 사람이냐? 라고 했어요. 수첩을 펼쳐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임산부 응급환자 병원 이송. 아기 무사 출산. 1987년 7월 22일. 할머니 병원 이송 후 집까지 모셔다 드림. 요금 받지 않음.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수백 건이었어요. 제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읽어주니까 민준이와 친구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199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있던 할아버지를 모셔다 드림. 나중에 감사 편지 받음. 1995년 8월 10일. 지갑 잃어버린 학생을 집까지 데려다 줌. 부모님이 고마워하심. 계속 읽어주는데 민준이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숙연해지고요. 그리고 제가 수첩 맨 뒷부분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제가 받은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어요. 손님들이 보내준 편지들, 신문에 난 칭찬 기사들 그런 것들이 가득했어요. 2010년 겨울 눈 내린 밤에 위독한 어머니 면회 위에 산길로 모셔다 드린 일로 감사 편지 받음. 2015년 새벽 응급환자 구조로 의료진 표창장 받음. 민준이가 편지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편지를 읽어보더니 할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 거짓말 같냐? 내 할아버지가 그냥 무능해서 택시나 몰았다고 했지? 라고 답했어요. 그 편지는 20년 전에 제가 구조했던 교통사고 환자의 아들이 보낸 건데 그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감사 인사를 온 내용이었어요. 택시기사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날의 은인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편지는 제가 도와준 할머니의 손녀가 보낸 건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택시기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편지들이 50통 넘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문 스크랩도 있었는데 모범 택시기사 오동수 씨 20년간 무료 봉사 이어가 선행 택시기사 시민들의 칭찬 이어져 이런 기사들이었어요. 민준이가 그걸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친구들도 아무 말 못하고 있고요. 제가 너는 할아버지가 그냥 운전만 하고 살았다고 했지? 돈만 축내는 존재라고 했고 내가 40년 넘게 뭘 했는지 이제 알겠냐?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알려고 노력이라도 했냐?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 민준이가 죄송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라고 계속 사과하는데 제가 사과는 됐다. 이제 내가 뭘 할지 말해줄게라고 했어요. 너는 할아버지가 돈만 축내는 존재라고 했지? 좋다. 앞으로 정말 그렇게 해주겠다. 내 연금 통장 다시 가져가겠다. 그리고 너한테 용돈도 더 이상 안 주겠다. 민준이가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다. 너 말이 맞다. 나는 이제 진짜 돈만 축내면서 살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연금 통장을 가져왔어요. 그동안 민준이 용돈 주라고 할 때마다 이 통장에서 돈을 뽑아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저 정말 반성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라고 빌어도 저는 늦었다라고 했어요. 그날 밤에 아들한테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버지 민준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민준이를 불러서 호되게 혼을 냈어요. 며느리도 와서 사과하고 민준이도 계속 빌고 그랬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 달라졌어요. 민준이한테 용돈도 안 주고 뭘 사달라고 해도 돈 축내는 할아버지한테 왜 부탁하냐고 했어요. 민준이가 게임 아이템 사달라고 하면 너 돈 벌어서 사라. 무능한 할아버지는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뭔가 부탁하면 쓸모없는 할아버지한테 뭘 바라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동안 할아버지 용돈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갑자기 그게 끊기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PC방 가려고 해도 돈이 없고 게임 아이템 사려고 해도 돈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해야 한다고 핑계대고요. 2주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 민준이가 제 방에 와서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라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과하지 마라. 너 말이 맞다. 나는 정말 돈만 축내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진짜 그렇게 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정말 돈을 축내면서 살지는 않을 거지만 남을 위해 쓸 거라고 마음먹었어요. 택시를 그만둔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건강은 괜찮거든요. 허리가 좀 아프긴 하지만 운전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복지관에 가서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택시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제 연금 45만 원으로 기름값 내고 차량 유지비 내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복지관 직원들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그러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가 평생 택시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독거노인 분들 병원 모셔다 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가서 모셔다 드리고 병원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너 분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10분 정도 모셔다 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해 주세요. 택시비 아껴주셔서 고맙다. 혼자서는 병원 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제 연금 45만 원을 온전히 이런 일에 쓸 수 있다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민준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돈을 축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봉사 갔다가 집에 왔는데 민준이가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쓰고 있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저도 이제 제 돈으로 살겠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벌고 학비도 제가 마련하겠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돈으로 남을 도우시는데 저는 할아버지 돈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잖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마음이 좀 풀렸어요. 하지만 바로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일주일에 20시간씩 일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힘들어하면서도 꾸준히 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민준이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걸로 할아버지께 용돈 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 내가 번 돈은 내가 써라고 했는데 민준이가 아니에요. 그동안 할아버지께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돈을 받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손자가 처음으로 벌어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남을 위해서 사셨는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라고 사과하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택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는지 그런 수첩을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손자가 드디어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구나 싶어서요. 그 다음부터는 민준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봉사 나갈 때 할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해주고 집에 오면 오늘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가끔은 할아버지 저도 같이 봉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기도 해요. 아르바이트 없는 날에는 저를 따라와서 어르신들 모시는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르신들도 민준이를 보고 손자가 참 효자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지금은 민준이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자기 용돈도 쓰고 게임 아이템도 사고 친구들이랑 PC방도 가요. 하지만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쓰지는 않아요.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가끔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작은 선물을 해줘요. 비싸지 않은 것들이지만 손자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정말 고마워요. 아들과 며느리도 이런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해요. 아버지 덕분에 민준이가 철이 들었다면서 감사해하고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민준이가 저를 모욕했던 것이 오히려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면서 지냈을 텐데 지금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 분들을 모셔다 드리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택시기사님 덕분에 병원 갈 수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민준이도 일을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할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인생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민준이가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었어요. 지금 저는 76세인데 아직 건강하니까 이 봉사를 계속 하려고 해요. 제 연금 45만 원이 정말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손자 용돈으로 주느라 다 떨어졌는데 지금은 정말 필요한 분들을 위해 쓰고 있으니까 훨씬 뿌듯해요. 그리고 제가 40년 넘게 써온 그 수첩들도 이제 민준이가 가끔 읽어봐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구나라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나중에 저도 할아버지처럼 일기를 써보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저를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민준이도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세대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민준이도 할아버지 세대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요.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세대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노고를 인정해야 하고 기성세대도 젊은 세대의 생각을 존중해야 해요. 그리고 돈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요.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쉽게 벌고 쉽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시대가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돈의 소중함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봉사의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연금으로 독거노인 분들을 도우면서 정말 큰 행복을 느끼고 있어요. 남을 돕는다는 건 나 자신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민준이도 이제는 가끔 저와 함께 봉사를 하면서 그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 남을 도우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족 간에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저도 민준이한테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은 용서하고 화해했어요. 지금 저와 민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가족과 갈등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